안녕하세요. 4기 시 수상자 김효정입니다. 안녕하세요. 10회 소설 수상자 김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2회 수필 수상자 이영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11회 아동문학 수상자 조계양입니다. 25년 전인데요. 40에서 50 넘어갈 때 그때 막 사춘기라고 마음적으로 좀 허전할 때 그 홍보물을 봤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모여라 글쓰기 강좌가 있었는데요. 그걸 보는 순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그 강의 선생님이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를 자연스럽게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소설 이렇게 돌려쓰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때는 왜 좀 답답하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소설 이렇게 이어쓰기 같은 걸 하면서 불만과 어떤 반항심과 이런 걸 가지고 그때 이제 소설 비슷한 걸 처음 써서 친구들하고 돌려본 게 글을 쓰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여고 1학년 때 방학 과제로 냈던 글을 국어 선생님이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백일장도 나가고 그랬는데 수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이불을 덮어쓰고 일기를 쓸 때도 좋았고 내 좋아하는 시를 깨끗한 노트에 옮겨 쓰는 것도 좋았고 국어 선생님의 칭찬은 저를 또 문학 소녀로 만들었고 또 그 글을 쓰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그다지 크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아이들, 학생들 사고력 글쓰기를 쭉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상이 이렇게 글 쓰는 일을 하긴 했었지만 작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 별로 안 해보고 그냥 그 다른 사람들이 쓴 그 작품들을 소개해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애니메이션 그 작업을 하는 친구가 저한테 시나리오 의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저주저 하니 친구가 하는 말이 단 한 사람이라도 너의 어떤 그 글이나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이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가치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여서 그럼 나는 이렇게 언어로 그 글로 나를 한번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볼까?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게 글을 쓰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히 이제 응모 뭐 이렇게 해볼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보니까 광고에도 나오고 그래서 동서식품에 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를 냈는데 그게 이제 된 거죠. 입상이. 살다 보면 뭐가 되게 제일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좀 안 되고 그게 이제 정말 한 10년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도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막 일도 워킹맘이니까 일도 힘들고 막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뭘 해도 좀 제일 안 될 때 그때 신춘문예도 계속 응모를 했었는데 최종심까지는 가는데 안 되고 될 듯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동서문학상 공모를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욕심 없이 했는데 그때 된 것 같아요. 진짜 오래전 얘긴데요. 집 앞에 슈퍼에 갔다가 우연히 벽에 붙어있는 동서 커피문학상 응모 포스터를 보게 됐어요. 확실하진 않은데 문학 소녀의 꿈을 펼치세요. 꿈을 꾸면 현실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해요. 이제 현실에 급급해서 나 자신도 그리고 예전에 꾸었던 꿈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문득 저도 문학소녀였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끙끙 대다가 어렵게 이제 한 편을 썼어요. 또 누가 볼까 무서우니까 아무도 모르게 원고지에 옮겨 쓰는데 가슴이 막 뛰고 간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은 상이라도 받게 된다면 이 기회에 딸들 앞에서 당당히 글을 쓰는 엄마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제 친한 친구 한 명이 학교 다닐 때는 전혀 글하고는 관계없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시를 써왔다면서, 근데 그때 당시는 동서 커피 문학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렇게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다고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쓴 시를 봤는데 되게 제가 볼 때는 되게 훌륭했거든요. 그런데도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면서 이미지가 좀 이제 남아 있었던 차에 애니메이션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또 영향을 받아서 제가 글을 써야지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글을 쓰는 중에 이 동서문학상이 탁 또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때 나도 여기 이렇게 한번 내보자. 내 글이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날 꿈을 꿨는데요.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한테 밥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좀 꿈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신문을 찾아봤는데 입선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처음 내서 딱 됐다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야근하고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밤 9시 막 이렇게 됐을 거예요. 부재중 전화가 막 5개, 6개 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전화 올 곳이 없으니까 뭐지? 이러고 전화 걸었는데 당선됐다는 전화.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죠. 다른 사람이 봤으면 제가 대상 받은 줄 알았을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재취업을 해서 정신없이 살 때였는데 그 동서식품에서 온 축전은 정말 20년이 훨씬 지났어도 기억이 생생해요.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책상 위에 등기우편이 와 있었어요. 그 누런 봉투를 뜯어보니까 당선 축하 소식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와 소리를 지르면서 거실로 튀어나갔죠. 그랬더니 식구들이 놀래서 저를 보다가 이제 이 당선 소식을 얘기했더니 다 같이 축하해 줬는데 그때부터 저를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식구들이. 그래서 시상식 때는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당당하고 가슴이 뿌듯하던지 제 어깨에 힘이 팍팍 들어가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줬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전에는 제가 쓴 글들을 나 혼자만 읽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한 번씩 보여줄 때도 있었는데 나와는 다른 그런 공감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게 내가 봤던 어떤 그 지점을 다른 사람도 같이 공감할 수 있구나, 또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소통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 시는 이제 시적 재료를 찾았을 때 바로 나오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묵혔다가 시가 나를 부를 때 그때 이제 쓰고 많은 퇴고를 해야 돼요. 시집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활자화 되기 전까지는 계속 퇴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서 약간 좀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뭔가 이렇게 남의 이야기 이런 거에 좀 계속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뭐 카페를 가든 식당을 가든 밥을 먹을 때도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그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캐치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런지 좀 친구들도 이야기 많고 좀 사연이 많고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거창을 끊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소소하게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나 또 일터에서 보고 느끼는 점들을 주로 소재로 합니다. 이제 소재가 정해지면 그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줄기처럼 엮어서 엉성하더라도 글을 한 편 써요. 그래서 초고가 완성되면 읽고 또 읽고 진짜 글쓰기는 이때부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썼는지 확인을 하고 또 글의 이제 구성이 앞뒤가 잘 맞게 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제의 표현이
약하거나 뚜렷이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부족한 점은 이제 공부를 해서 보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한문투나 이 관념적인 표현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저는 쉽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쓰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부연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부연 설명이나 조사, 아까운 때도 있지만 과감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퇴고했던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그 글을 다듬고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저만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사고 방식이 좀 그 아이들처럼 활물론적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물이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처럼 제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경향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특별히 제가 뭐 기교법을 공부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냥 뭐 꽃 한 송이 아니면 돌 그 하나를 보더라도 그 살아있는 생명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쓰는 게 비유가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고의 어떤 관점을 그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것도 이 창작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좀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있어요. 관찰을 하다 보면 좀 잘 알게 되고, 또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른 깊이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글 쓰는 거나 표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랬지만 도전을 하는 것은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뭐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서식품에서 하는 문학상에는 그 다른 데하고 다른 노하우가 있는 게 멘토링 게시판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제 뭐 도전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면서 자기의 시도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통과 의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문학상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다고 해서 뭔가 갑자기 인생이 확 바뀌거나 뭐 갑자기 엄청 행복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사람이 성장할 때 그때마다 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단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하십시오. 도전하기 전과 도전 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면 글을 쓰는 주부가 되고, 일을 갖고 있다면 글을 쓰며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슴속에 아무리 좋은 소재가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새가 알 속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껍질을 깨고 나와야만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겉으로 펼쳐보세요. 동서문학상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힘껏 날아보세요.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화이팅! 사실 오늘 이 제목도 문장이 피어난 자리이잖아요. 동서문학상에 응모하시는 모든 분들이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여러분들의 문장과 글도 이렇게 활짝 피어나서 계절마다 시간차가 있잖아요. 오늘 안 피었으면 내일 필 수도 있고, 봄이 피지 않았으면 또 겨울에도 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서 활짝 그 피는 그런 꽃들이 되었으면